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 이론 이제 마지막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력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법이죠. 무효전력의 단위는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효전력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바르라고 하고요. 유효전력이 와트, 피상전력이 볼트, 암페어죠. 무효전력의 단위는 바르. 어느 회로에 200V의 교류전압을 가할 때 6분의 파이 이상이 높은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회로에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력 물어봤는데 유효냐 무효냐 피상인가 모르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전력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 VI 코사인 세타라고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V 전압은 200V고요. 그 다음에 I 전류는 10A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 하게 되면 코사인 30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732W. 어떤 회로에 부하 전류가 10A, 역률이 0.8일 때 부하 유효 전류는 10 곱하기 0.8 하면은 8. 교류에서 무효 전력은 무엇인가?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 3번. 자, 저항 4옴, 유도 리액턴스 8옴, 용량 리액턴스 5옴이다. 자, 이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 코사인 세타는 직렬일 때는요. 이거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이에요.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전체 유도 8, 용량 5니까 3이죠. 리액턴스는 3이라서 5분의 자, 저항은 4가 되겠죠. 그러면은 0.8 되겠네요.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회로의 무엇인가? 역률. 교류기기나 교류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단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유효, 무효, 최대 이상하고 피상전력만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변환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의 단위를 피상전력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류회로에서 유효전력을 P, 무효전력을 PR, 피상전력을 PA라고 하면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뭐죠? 유효전력이 되겠죠. 답은 1번. 한상이 R은 12옴, XL은 16옴을 직렬로 접속하여 성간전압 200V의 대칭 삼상교류전압을 가할 때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코사인 세타. 자,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임피던스 분의 무슨 성분? 저항 성분.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12, 16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분의 1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 60%, 0.6 나오죠. 단상 220V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역률이 75%였다. 이 전동기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소비 전력 구하게 되면요. 단상일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VI 코사인 세타. 만약에 효율을 물어보게 되면요. 여기에 효율까지 집어넣게 되죠. 근데 이게 단상이고 삼상일 때는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효율 물어보게 되면은 효율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식 계산 그대로 집어넣고 따다닥 계산치기만 하면 되죠. 412. 여기도 마찬가지로 410번도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만 구하게 되면 0.6. 다음에 어떤 부하에 요런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됐다면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소비 전력은 P는 VI 코사인 세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VI, 자, V가 얼마입니까? 여기 100 그리고 여기 10. 그런데 여기서 100, 여기서 10은 뭐예요? 최대값이죠. 이걸 실효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10 그리고 코사인. 자, 여기는 플러스 6분의 파이. 이게 6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플러스 30도.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죠. 둘의 위상차는 하나는 기준점보다 플러스 30이고 하나는 기준점보다 마이너스 60이니까 총 위상차, 두 파형의 위상차는 90도만큼 차이 나죠. 코사인 90 계산할 수 있겠죠. 아니죠. 다시 루트 2분의 10 계산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플러스 60과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때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30 기준보다 마이너스 62 만들어져요. 코사인 90 코사인 0 코사인 0은 1 이게 지금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사인인데요. 여기는 코사인으로 묶고 있어요. 저는 이제 두 개가 사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제가 한 식으로 90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90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유효 전력은 얼마예요? 빵이죠. 코사인 90은 0이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사인이니까 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플러스 6분, 그러니까 플러스 30도가 되고요. 자, 여기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가 90도를 더 빠르게 하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60도였던 것이 플러스 90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30도. 그러니까 똑같이 동상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각도는 코사인 세타는 0이 되어서 그대로 시료값 곱하기 코사인 0 하게 되면 500W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회로에서 유효 전력이 80W, 무효 전력이 60B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건 유효 전력과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지금 유효 전력이 80이고 무효 전력이 60이라고 했으니까 피상 전력은 얼마예요? 100이죠. 100분의 유효 전력은 80 계산할 수 있고 0.8로 놓을 수 있습니다. 80%. 단상 100V, 그 다음에 80W, 역률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상 100V 80W라고 하게 되면은 역률 80%일 때 80W니까 피상전력 PA는 우리가 1000V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1000VA 하게 되면요 흐르는 전류는 10A죠. 임피던스는 얼마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임피던스는 이 회로 전체 임피던스는 10A는 VI 10A.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그렇죠. 전압이 100이고 전류가 10이니까 임피던스는 10이죠. 그럼 임피던스가 10ohm이고 자 여기에 역률이 80%라고 했으니까 저항 성분은 8일 거고요. 그럼 리액턴스는 얼마가 됩니까? 리액턴스는 6이 되겠죠. 답은 3번. 34번. 저항이 40ohm, 임피던스가 50ohm의 직렬 유도부하에서 자 여기 저항이 하나 유도부하 40이고 그 다음에 50짜리 유도부하에서 100V가 인가할 때 소비되는 무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는가 물어보다. 이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무효 전력은요 I제곱의 X가 되는 겁니다. 유효 전력은요 I제곱의 R이 되는 거고요. 피상 전력은요 I제곱의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2A로 구할 수가 있어요. 리액턴스 성분이 30이기 때문에 리액턴스 성분 구하게 되면 30이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30, 4, 32, 120, 1번. 어떤 회로에 50 사인 오메가 t를 인가했을 때 4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을 넣었다면 유효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그런다. 유효 전력은 어떻게 돼요?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위상차를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전압 전류일 때 이 앞에 있는 거는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값으로 바꿔야 된다? 루트 2로 나눠서 실효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계산하면 되죠. 86.6. 전압과 전류가 각각 이렇게 있는 회로에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역시 141.4를 실효값으로 바꾸게 되면 루트 2분의 141.4.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8 이것도 실효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루트 8을 루트 2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 위상차 플러스 30 어떤 기준보다 30도 더 빠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는 180이네. 어떤 기준보다 60도 더 빠르게 되고요. 여기는요, 6분의 파이니까 어떤 기준보다 30도 더 빠르게 돼요. 두의 차이는 30만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코사인 30 하게 되면 173W. 자, 저항은 4옴, 유도리액턴스는 3옴의 직렬 회로에 자, 이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5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를 가할 때 여기는 이제 기본파고 이쪽은 3고조파죠. 자,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각각 파형이 다를 때, 자, 여기는 기본파가 되고요. 이쪽은 3고조파가 되는데, 기본파를 구하고, 그 다음에 3고조파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3고조파는 주파수가 3배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도리액턴스에다가 3배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기본파 전력은 일단 계산하게 되면 1600W가 나왔는데, 3고조파는요, 뒤에다가 오메가 1을
오메가 L을 할 때 여기다가 3배를 곱해줘야 돼요. 3배를 곱해줘. 그럼 103이 됐죠. 두 개를 합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1703이 되죠. 피상전력이 22kVA인 부하의 역률이 0.8이라면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무효전력을 구하려면 우리가 무효분, 유효분 이런 역률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역률이 0.8이니까 유효는 얼마가 됩니까? 유효는 P상에다가 22 곱하기 0.8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효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효는 어떻게 구합니까? 22 곱하기 0.6 계산해야 되겠죠. 0.8.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일 테니까요. 무효는 0.6 곱하면 되겠죠. 13.2. 교류에서 역률이란 무엇인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은 위상차의 여현. 어떤 회로에서 유효전력 80W, 무효전력 60B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은 임피던스분의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분의 R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게 됐죠. 피상전력 구하게 되면 100이죠. 그러면 100분의 유효전력 80 하게 되면 80%. 다음 회로에서 전압 V를 가했더니 2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한다. 이 회로의 역률은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역률 우리가 이 식으로 이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이 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자,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는요. 이렇게 먼저 리액턴스 하게 되면 15에서 3 빼게 되네요. 그러면 12가 되겠네요. 루트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임피던스는 15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가 15인 상태에서 15분의 저항성분이 9 계산하게 되면 0.6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 임피던스분의 저항성분. 0.6. 그 회로에서 전압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로 6이랑 8 계산했는데 지금 전력 물어봤는데 보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뭐예요? 와트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전력은 뭐예요? 유효 전력 물어보게 되겠네요. 유효 전력은요. I 제곱에 R 구하면 돼요. I 값 얼마? 임피던스가 10, 전압 100이니까 10A. 10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 R. 600 되겠네요. 4번. 대칭 3상 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 같을 경우에 상간의 위상차 3상은 120도의 위상차가 있습니다. 자, 파이가 얼마? 180도니까 자, 3분의 2파이는 3분의 360이어서 자, 이게 120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답은 3번.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 위상차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델타 결선할 때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90도, 30도 더 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Y결선에서는요.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더 빠르게 되게 되는 거고요. 44번의 답은 1번.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선간 전압이 220이 200V면은 상전압은 루트 3배 더 작게 되는 것이죠. 115. 대칭 3상 교류의 성형 결선에서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Y결선 얘기하는 겁니다. Y결선에서 성간전압이 220V일 때 상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나누기 루트 2 하게 되면은 이거 뭐 172 나오려나요? 네. 26번에 127? 127 나오나요? 127.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선전류가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죠. 선전류가 루트 3배 더 큰 거. 그래서 루트 3배 더 크다. 3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임피던스의 3배를 한다. 8번 1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분의 1배가 된다. 임피던스의 3분의 1배가 된다. 감소된다. 전압 220V 한 상 부하가 임피던스 8 플러스 6 이거 10옴이라는 거죠. 그렇죠? 델타 회로의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가 10옴이에요. 전압이 220V예요. 그러면 상전류는요. 임피던스 분의 V하니까 22가 되겠죠. 선에 흐르는 건 루트 3배 더 크니까 22 루트 3이 되겠죠. 답은 2번. 결선
델타 결선 시 VL, VP, IL, IP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은 똑같죠. 전압은 똑같으니까 자, 전압이 똑같은 거 2번 그리고 4번 그리고 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를 한 개 선전류와 같게 되는 거죠. 상전류 루트 3배를 한 개 선전류와 같은 거 2번이죠. 델타 결선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V 30A였다.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선간 전압과 선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했죠. 델타 결선이니까 전압은 똑같아요. 전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200. 그 다음에 전류는 루트 3배가 더 크다. 답은 4번. 자, 선간 전압이 380V인 전원에 10Oh짜리 부하를 Y에 결선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전압이 이렇게 Y자로 결선을 하게 됐는데 전압이 380V예요. 그러면은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220V죠. 자, 여기에 15Oh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돼요? 22A. 평형 3상 성형결선. 성형결선은 Y결선을 뜻하는 거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루트 3배의 차이가 되는 거죠. 4번. Y결선 전원에서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죠. 1.732배. 173V 더 크죠. 삼상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파수가 같고 120도의 간격을 위상차, 120도의 위상차를 가진 거. 평형 삼상 교류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의 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델타 결선에서의 전류는 어떻게 된다? 선전류가 루트 3배 더 크다. 상전류 루트 3배를 한 거. 3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자, 여기가 200V.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15.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22 루트 3. 답은 문제가 뭐예요? 200V구나. 200V구나. 그럼 20 루트 3이 되겠네요. 20 루트 3. 20 루트 3. 선간 전압이 380V인 전원에 임피던스 8 플러스 J6의 부하를 Y결선 접속했을 때 선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역시 22. 선전류나 상전류나 똑같죠. Y결선은요.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큼 되겠는가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와트로 물어봤어요. 와트로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무슨 전력? 무슨 전력? 유효 전력. 유효 전력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P는 I 제곱에 R 계산할 수 있죠. I가 10이죠. 10의 제곱에 곱하기 R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R. 저항이 4예요. 그렇죠? 4. 그런데 여기에서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의 전류가 물어보는 거고, 자, 델타 결선에서 하나가 100 곱하기 400이에요. 400. 그러면 이때 전체 소비 전력 얼마냐? 2개,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삼상이니까. 그러면 3배를 곱해서 1200. 델타 결선된 저항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겠죠. 임피던스가 더 줄어들게 되니까. 다음과 같은 삼상 델타 회로를 등가 Y로 하게 되면 각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Y를 델타로 하게 되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3분의 1로 자, 소비 전력이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임피던스는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그래서 3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등가로 하게 되려면요. 등가.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12짜리니까 3배로 해주게 되면 36이 필요하겠죠. 잠시만요. 지금 문제가 델타 회로를 등가 Y로 환산하게 되려면 Y를 델타가 아니라 델타를 Y로죠. 그럼 3분의 1배를 해줘야 되죠. 10이니까 4옴. Y결선의 전원에서 각상 전압이 220V일 때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를 해주게 되면 되죠. 그럼 얼마? 381 똑같아요.
444. 평형 3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3상 전체는요, 3배를 하는 거죠. 3P. 평형 3상 유도전동기 출력이 10마력. 10마력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1마력이라고 하는 게요. 1마력이 746W잖아요. 그쵸? 10마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7460W예요. 괜히 와트로 알려줘도 되는데 당신 마력 1마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 꼬아서 내는 문제죠. 전압, 효율, 역률 알려줄 때 이 전동기의 선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계산식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리고 효율까지 계산하게 되면 전류 28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3상 Y부하에서 각 상의 임피던스가 자 3 플러스 J4 이건 얼마라는 겁니까? 5ohm이라는 얘기죠. 5ohm. 이거 부하 전류가 20A일 때 소비되는 전체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한 상에서 소비되는 전력 I 제곱에 곱하기 R 계산하게 되면은 I 20 제곱에 곱하기 R 저항값 3 계산하면요. 4, 3, 12, 1200 하나가 1200이니까 전체는 3배니까 3600이 되죠. 삼상 유도전동기 출력이 3.7kW, 선간전압이 200V, 효율이 90%, 역률이 80%일 때 이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각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아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다가 효율 에타. 그럼 I는 나머지 그대로 다 분 뭐로 가게 되는 거죠. 루트 3, V 코사인 세타의 효율 분의 전력 P. 전력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기 보게 되면 3.7kW, 37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3에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 효율이 0.9, 0.8 곱하기 0.9 계산할 수 있죠. 14.8, 15, 약 15. 자,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ohm인 평형 Y부하의 선간전압 200V인 대칭 3상전압을 가할 때 선전류는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Y부하가 있는데 선간전압이 200V래요. 200V. 그리고 자, 여기가 한 상이 10ohm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이 상전압은 얼마가 됩니까? 200V 나누기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200V 나누기 루트 3 그리고 10ohm짜리 있게 되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분의 V 할 때 임피던스는 10이 되는 거고 V는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11.5가 나오죠.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각의 전력계가 500, 300이었다. 전체 전력은 어떻게 되냐? 이 전력계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풀 수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500 더하기 300 하면 800. 선간전압이 200, 역률 0.8, 소비전력이 10kW라고 하면 이 선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간전압이 200, 역률이 0.8, 소비전력이 10kW라고 하게 되면 여기 똑같아요. 이 문제에서 똑같이 I는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00, 그 다음에 역률이 0.8, 효율은 없죠. 효율 없으면 그냥 갑니다. 효율 없이. 여기는 만. 풀 수 있죠. 계산기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효율 없으면 그냥 가요. 36. 자, 전압 100V 전류 15A로서 1.2kW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회로에 먼저 지금 보시면 P상전력 먼저 구하게 돼요. P상전력 구하게 되면 1500 나오게 됐죠. 왜? P상전력은 그냥 전압이랑 전류를 곱하면 되잖아요. 100V, 그 다음에 15A 곱하게 되면 1500V 암페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유효전력이 1200이니까 무효전력도 알 수 있겠죠. 유효전력이 그러면은 자,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P상전력의 제곱 빼기 유효전력의 제곱. P상전력이 지금 1500이니까 1500의 제곱 빼기 유효전력 1200의 제곱 하게 되면 P상전력은 얼마? 900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908은. 그러면은 무효전력 계산하는 거 우리가 I 제곱에 X가 무효전력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900 나왔다는 건데 문제는 리액턴스가 얼마라고 물어보게 되었으니까 리액턴스 X는 여기서 I 제곱에 9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I 값이 얼마? 15의 제곱에 900이 되어서 이게 얼마? 4ohm이 나오게 되죠. 길어요. 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푸는 겁니다. 풀지 마세요, 여러분. 네. 역률 0.8, 유효전력 4000
부하의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은, 이거 콘덴서의 용량 개선, 이거 전기 산업기사랑 전기 기사에서는 필수 문제죠. 필수 문제. 근데 기능사에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답만 하고 식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게 여기서 세타1이라고 하는 게요, 개선 전 역률이에요. 개선하기 전 역률이고, 세타2라고 하는 것이 개선 후의 역률입니다. 그래서 세타1, 개선 전에는 역률이 0.8이 되는 거고요. 세타1은 개선 전 역률은 0.8이 되는 거고, 개선 후는 100%니까 세타2 개선 후의 역률은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P, 여기는 유효전력입니다. 식이 유효전력에다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1, 즉 코사인 세타1 분의 사인 세타1 빼기 코사인 세타2 분의 사인 세타2를 계산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콘덴서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역률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53번.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구형파. 비정형파를 여러 개의 정형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거 풀이해. 비사인파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고, 기, 직. 자, 삼각파는 아니죠. 주기적인 파형의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으로 만들어진다. 다음 그림 같은 비사인파의 3고조파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는 10ms라고 해요. 그러면 주파수는 얼마큼입니까? T분의 1이 되니까 여기가 10ms, 0.01분의 1 있죠. 그럼 100Hz가 되죠. 100Hz인데 3고조파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배. 네. 300. 답은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형효균. 이건 맞고요. 그렇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고, 대효잖아요. 3번이 잘못된 얘기네요. 교류의 파형률이란 효균. 4번이네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정규반에서 우리가 다 했던 거죠, 그렇죠? 다 했던 거예요.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것조차도 느린 겁니다. 빨리 넘어가네요. 구형파의 파형률 1, 파고율 1이다. 비정형파의 시료값은 무엇인가?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세 제곱근.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의 제곱근. 비정형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오메 법칙? 이거는 뭐 비정형파는 오메 법칙 이거는 관계가 없죠. 비정형파는 올바르지 않은 파형, 올바르지 않은 모양의 파형. 전압의 순식값이 3 플러스 10루트 2 사인 오메가 t일 때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3의 제곱 그리고 10의 제곱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이 제곱근한 거, 더해서 제곱근한 거. 10.4. 비정형파의 전압값이 3, 15일 때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시료값이죠. 루트 2로 나누게 되면은,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빼고요. 앞에 있는 거 기본파죠. 그렇죠? 11.57. 자, 앞에 150, 20. 시료값은 얼마가 되는가? 150, 20. 다 계산하게 되면요. 114. 자, R은 4, 오메가 L은 3옴의 직렬회로에, 자, 여기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 루트 2 사인 오메가 3오메가 t의 전압을 가할 때 전력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문제도 역시 같아요. 전력을 하려면은, 자, 기본파에서의 전력 P1,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전력 P3를 해서 전체 전력 P는 기본파에다가 3고조파의 전력 두 개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파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3고조파 할 때 주의할 게 오메가 L에서 3옴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3고조파는 9옴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문제 가볼까요? 기본파로 구하게 되면 1600 같은 나왔죠. 3고조파 하게 되면 36.96 나왔죠. 두 개 합치게 되면 1636.96 나오게 되죠. 기본파의 40%인 3고조파 0.4, 기본파의 40%인 제3고조파, 30%인 5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기본파 분의 고조파의 비율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계산하면 0.5. 기본파의 3%인 3고조파, 4%인 5고조파, 1%인 7고조파. 뭐 7고조파냐, 3고조파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3%랑 4%랑 그 다음에 1%가 중요한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 5.1 나오게 됩니다. 비정형파의 일그러짐의 정도를 표현하는 양으로서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고조파의 시료값.
기본파 전압이 100, 3고조파가 40, 5고조파가 30일 때 외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파 중에 기본파 분의 고조파 분의 시료값, 고조파의 시료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파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가 어떻게 됩니까? 3고조파가 4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50%, 0.5, 50%. 기본파의 30%인 3고조파와 그 다음에 기본파의 20%인 5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의 외형률은 어떻게 되는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죠. 0.36. 전압, 자, V는 24인 20T, 34인 30T 볼트이고 전류가 I는 34인 20T 플러스 24인 30T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하나 풀죠. 마지막 문제니까. 같은 것끼리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앞에 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V는 이렇게 되죠. 20이고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20이고, 그리고 전류는 루트 2분의 30이에요. 루트 2분의 30. 둘의 위상차는요, 0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 밑에 30t 이 주파수. 그러니까 위상이 같은 것끼리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30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루트 2분의 20이죠. 루트 2분의 20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0이죠. 0. 계산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600W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이론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강의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문제들을 저랑 같이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 문제지를 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 복습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임 돌릴 때 제가 여러분들 개입하는 거예요. 아셨죠? 공부하실 때 그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라시면서 저는 이후 전기 기기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